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책들과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역대 청약 경쟁률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이 청약 광풍이 몰아치는 반면에 지방은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명목으로 시행 중인 대출 규제, 수도권보다는 시세 대비 고분양가 부담에 휩싸이는 지방 수요자들을 더욱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렷해지는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에서 산다라는 의미의 신조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듯합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 혼란스러운 듯한데요. 이러한 상황 속 오르는 집값을 피해 신축 아파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분양 현장 라이브쇼에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가볼 현장은요,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다양한 매력으로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꽉 잡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 물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르는 집값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못지않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 속에서 내 집 마련에 희망을 품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오늘 저희 방송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현장 라이브쇼, 여러분들을 실시간 부동산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거나 또는 상담 원하시면요. 02-2128-334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도 열어두니까요. 많은 상담 부탁드리고요. 많은 참여도 관심도 또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현장 검증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고민주 대표님, 이마은 리포터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이마은 리포터, 지금 나가 계신 현장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임화은입니다. 저는 지금 참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산업과 문화의 도시 대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요, 대한민국 교통의 최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전역 앞인데요. 도로교통이나 철도를 이용해서 타지로 이동해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바로 이곳 대전을 꼭 지나친다는 사실을요. 그만큼 예전부터 대전은 우리나라 교통의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전이 이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 KTX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도심 융합특구로 지정돼서요. 지역별 특색을 살린 플랫폼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과학기술 교류 확산 플랫폼과 명품 랜드마크를 구축해 첨단 산업 주거, 더 나아가 상업과 문화까지 집약되는 그런 복합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이고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지역이 될 예정인 이곳 대전. 이 호재의 중심에는 바로 대전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오늘의 현장, 그 현장의 개요를 지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오늘의 현장 개요입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 6,785.00제곱미터, 건축 면적 1,618.18제곱미터, 연면적 24,263제곱미터입니다. 84 A타입 기준 전용 면적은 85.6198제곱미터, 84 타입 기준 공급 면적은 111.0743제곱미터입니다. 규모는 총 2개 동으로 154세대가 자리 잡고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분류되고요. 건폐율은 23.85%, 용적률 249.93%입니다. 주차 대수는 198대로 널찍한 주차 공간을 자랑하네요. 예상 임대가는 81A 타입 기준 3억 5천만 원입니다. 자세한 입지와 호재는 미리 취재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파트는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현장이 위치한 동구는 대전 내에서도 구도심으로 꼽히는 지역인데요. 구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갖춰진 다양한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편으로 인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바로 2030 대전 도시기본계획인데요. 메인축인 둔산과 이곳 동구가 두 개의 핵심 축이 되어 2030년까지 둔산 지역과 함께 원도심권 재생사업으로 추진 진행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동구는 대전의 주요 생활권 중심과 10개의 거점 지역이 교차하는 원도심으로서의 빛나는 미래가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현장의 위치를 살펴보면 대전의 최중심 번화가로도 뽑히는 중앙동과 은행동에 밀접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과 중앙로역이 가까워 시내 곳곳으로의 이동 또한 용이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기본계획이 작년 말 건립용역이 착수되어 이곳 현장에 대형 호재로 작용될 예정인데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은 기존의 광역교통의 거점 기능을 넘어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인 UAM 버티포트, 교통환승센터와 더불어 문화공원, 컨벤션, 복합문화교류 플랫폼까지 조성될 계획으로 향후 대전 동구의 부흥을 이끌 혁신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그야말로 본 현장을 위한 완화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동구 지역에 대한 재건축 허용과 안전진단 통과 규제 개선으로 인한 혜택, 그리고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고스란히 흡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며 국내 부동산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2년간 약 13% 정도 하락한 대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기의식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이 가운데 오르는 집값과 미분양을 걱정하는 임차인들에게 분양보다는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공급 수요를 찾는 실수요자들에게 현명한 투자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본 현장의 주변 입지를 한번 둘러볼까요?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초, 중, 고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자녀가 있는 세대에게도 각광을 받는 입지고요. 또한 반경 1.2km 내에 대형마트, 전통시장,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어 살기 좋은 동구 삼성동입니다. 인프라뿐만이 아니죠. 대전 역세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계획돼 있어 명품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인 대전 동구인데요. 전국 유일의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대전 제2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된다면 원스톱 행정공간과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을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본 지역은 직주 근접까지 가능한 대전 핵심 랜드마크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과학 수도이자 인류 경제도시 대전. 정부의 다양한 개발 정책을 바탕으로 구도심이었던 대전 동구 지역을 발전시켜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곳인데요. 쾌적한 주거 환경과 대규모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의 아파트. 이곳에 들어서는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행복한 주택.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만나보시죠.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알짜 입지, 그리고 다양한 개발 호재 살펴봤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셨던 시청자분들, 이 수도권에 대한 수요가 지방 부동산으로 쏠리게 되면서 최근에 대전 또한 시장에서 각광받는 투자처인데요. 오늘 이만 리포터가 전해주신 것처럼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행복한 주택. 와, 정말 말로만 들어도 어떤 곳인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오늘 소개해드린 아파트가 들어서는 삼성동, 주변의 다양한 배후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중심지로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 향후 핵심 주거 벨트가 형성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고민주 대표님, 이곳의 현장 입지 분석 다시 한번 키포인트 잡아주시죠.
예, 대전 동구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전 동구 삼성동의 신축 따끈따끈한 아파트가 이곳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경부선, 호남선, 그걸 기점으로 나누는 게 대전 인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로부터 아래로 내려갈 때 꼭 대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큰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 경부고속도로가 대전 IC를 통과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전통적인 우리의 그 고속도로 이용이죠. 그리고 사이트 위에 대전 용전동에 대전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는 그냥 버스만 정차하고 뭐 우동 하나 먹는 그런 정도의 터미널이었는데요. 지금은 복합시설로 바뀌어서 영화관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그리고 식음료를 판매하는 판매 음식점도 있고 그래서 엄청 멋진 버스 터미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터미널에서 인근으로 서울로도 가고 부산으로도 가고 광주로도 가고 이 버스 터미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요. 자, 대전 도시융합특구라고 이 지역이 이제 대전역이 있는 곳입니다. 대전역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구도심에서 원래의 대전을 상징하는 대전역이 여기 있고요. 경부선 또 대전로 그리고 대전에는 지하철이 다니고 있거든요. 이 대전에서 서대전, 시청, 이 신도심입니다. 이게 둔산까지 갈 수 있는 교통망이 지금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동구의 입지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대전의 원도심에서 다양한 그 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전 동구라면은 원래 대전에 있는 그 원도심이라고 했죠. 대전역 인근으로 이미 문화의 거리나 우리가 젊음 그리고 그 뭐 문화적인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거리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역할을 하게 되는 거리가 존재하고요. 제가 건물로는 뭐 마트, 뭐 시청, 백화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데 이러한 문화의 거리를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동구 삼성동에서 살면서 이 문화적인 그 심리적 거리감이나 물리적 거리감이 전혀 멀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인근에 우리가 리버뷰 하잖아요. 그 대전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대전천에 가보면은요, 이제 산책로나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돼 있고, 대전에서 최고 이제 큰 병원이라고 하면 이쪽에 존재하는 충남대학교 병원이거든요. 대학병원들도 존재하고 한화 이글스 파크라고 해서 이 문화동 라인에 야구장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시설, 문화 시설, 그 녹지 시설까지는 우리가 거리낌 없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강을 갑천을 건너서 넘어가면 괴정동쯤에 백화점, 롯데백화점이 하나 나오고요. 더 가서 이제 둔산동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기 동구에서 이용하는데 차간거리고 10분, 20분 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물리적인 아주 가까운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대전시청이 둔산동에 있고 시청뿐만 아니라 대전 정부청사도 이 대전시청 인근 자리에 구비를 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나랏 일을 하시는 분들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일반 회사원들이 이곳에 살면서 어디든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은 여러분들 연구단지, 연구원 이런 과학기술 방위사업의 핵심입니다. 기반이 됐던 거는 대전에는 이제 교육의 도시라고 해서 수많은 대학교들이 포진해 있고 과학기술 산업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굳이 꼽자면은 대덕밸리를 꼽을 수가 있어요. 나라 사업을 하는 대덕밸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국방 연구를 하던 어떠한 식품 연구를 하던 군사 연구를 하던 과학기술, 우주산업 연구를 하던 다 이곳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을 배우해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자 밑에 보이시죠? 카이스트로부터 나오겠죠. 그리고 옆에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학기술 성장도 좋지만은 IT 산업이나 4차 산업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 산업들이 이 죽동 산업단지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요. 정부청사에서 이제 공모를 보겠죠. 그리고 대전 산업단지
벤처 협동화 단지 등 이렇게 대전 외곽 쪽으로 많은 산업단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개발, R&D 산업에 특화된 우리나라에서 최중심지가 이 대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대학교들이 인근에 존재하고 있는 게 대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전은 산업 인구 중에서 교육 관련 종사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고소득자 비중이 이러한 연구단지에서 고소득자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들이 대전 인근에, 대전 안에 엄청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는 핵심은 대전은 특화 사업이 연구 개발이다. 그로 인한 인프라가 이 대전 안에 잘 구성되어 있고 특히 동구가 지금 이 입지에 있는 모든 그 교육 인프라, 산업 인프라들을 끌어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경기권, 서울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고공행진을 하고 잠깐 보합세로 돌아선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아파트는 악성 미분양이며 그 엄청 높은 아파트 분양 가격으로 인해 실제 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어려워하는 게 현실입니다. 늘 우리는 매일매일 기사에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대전 광역시 동구 삼성동의 아파트의 사정을 보면요. 원래는 우리가 21년 3월 대비 이렇게 22.8%가 올랐는데요. 자, 기준치를 보면요. 우리가 평당 건설 가격이 500만 원으로 치겠습니다. 이전에는. 근데 지금 서울이나 어디나 이렇게 분양하는 것들 보면요. 평당 공사 가격이 900만 원으로 이미 상승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가가 오른쪽에 보면 토지가가 오르게 되면 건설 가격은 이미 이만큼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앞으로도 분양가는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순리죠. 토지가가 높아지고 그 높아진 토지가에 높아진 건축비를 얹으니 당연히 이제 신축 아파트의 이제 분양 가격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공급자의 생각이고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공급을 받는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높아진 건축비와 토지가 우리가 그런 거를 계산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심리적으로 와닿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그 악성 미분양이나 그 너무 높은 그 분양가로 인한 시장이 이제 흐트러지는 거,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고 훼손되고 정상 가격이 이제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 지표, 건물 지표랑 지가 수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죠.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3, 4년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계속 우리는 기사에서 볼 수 있는 인구 대비 전세 사기 1위가 현재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의 특징은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빌라들이 다세대 빌라들로 존재하는 것들이 별로 없고요. 다가구 주택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맨 땅 위에다가 이렇게 지었을 때 몇 개의 호수를 이렇게 해서 임차료를 받습니다. 여기에 1억 이렇게 6억 원의 그 보증금을 받았다고 치면 이 토지를 사고 건설하는데 6억 원보다 조금 넘게는 들겠죠. 어쨌든 건설비를 부담하고 그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건설비를 부담하고 이렇게 돈을 굴리는 과정이고 이 시행 사업자가 이 건물을 짓는 사람이 또 짓습니다. 그리고 또 짓게 됩니다. 이러한 악성 순환에 고리가 있다 보니까 대전에서 자연스럽게 악이든 자이든 타이든 전세 사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무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 피해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어떠한 주택의 임대차를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항상 걱정하는 게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증보험까지 되면은 당연히 전세금에 대한 우려는 없는데요. 근데 전통적으로 보증보험을 쓰지 않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에는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나오고 그런 경우가 지금 이 전세 사기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전세 사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는 안전장치가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으로서 어떠한 안전장치가 있나, 대전이 이렇게 이슈가 있는 곳인데 적은 보증금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한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있어요. 이 민간 임대주택에서는 공급자,
임대인이 무조건 해야 되는 하나의 행위가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각 구청, 시군구청에다가 우리 집이 어떠한 임대차 계약이 됐다라는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임대차 신고 안에 가장 핵심은 보증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보험을 들어야만 임대차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는 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각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일정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 과태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증보험이 가능한 민간 임대주택이 안전한 임대차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의 장점은요, 적은 보증금 부담 그리고 세금 부담이 없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내가 임대를 하는 것이 이 주택이 임대를 하는 것이지 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산 소유로 인해 정부 지원 혜택 등에서 제외받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 임대주택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주택 수에 해당이 안 되니까 다른 청약이나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 아파트나 다른 한 주택을 이제 청약하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처럼 충분히 살아보고 임대를 조금 살다가 분양 여부를 결정해서 시세 등락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3억 5천 정도의 전세를 들어갔는데 10년 뒤에는 이 주택이 한 7억, 8억 정도의 가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임대가로 분양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만약에 내가 3억 5천 정도의 전세로 살고 있다가 한 2억 수준으로 만약에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주택을 분양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주택도시공사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이게 핵심이죠. 을 받기 때문에 일반 전세와 달리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임대인의 사정으로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신해서 보증회사 허그가 지급 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로 인한 금액 손실이 없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청약 일수나 금액과는 상관없이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청약 신청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일반 분양의 비교는요. 소유권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은요. 내가 소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분양은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취득함으로 인해서 취득세를 내게 되고 보유함으로 인해서 재산세, 종부세를 내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있다 판매하게 되더라도 양도세, 처분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는 이제 세금이 붙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을 이제 장기 일반 공공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기 일반에 해당하고요. 만 19세 이상 누구나 자격이 있고요.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제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첨자 선정을 우리가 청약해서 가점제 이렇게 해서 청약 점수가 얼마나 높네 많네 해서 어떠한 단지는 청약 점수가 74점 이상이었다. 대전에서 뭐 68점 이상이었다. 이렇게 청약 점수 있잖아요. 그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자유롭습니다. 이걸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일반 분양 볼게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뭐 19세 이상 무주택자 우선 등, 그리고 청약 통장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이제 대전이나 이런 데서 청약을 하는 거 보면요, 뭐 대전 1순위 그리고 뭐 대전 세종 합쳐서 2순위, 1순위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리고 지역에 따라 그리고 주택 구분에 따라 주택을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거주자 우선하는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제로 합니다. 청약 점수를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수가 포함되고 의무 제출을 하게 됩니다. 대전에서는 6억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이 주택에 대한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까지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게 됩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못 작성하고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도 받고 이제 그 세금을 부담을 더 하게 됩니다. 이제 허그 분양 보증을 한번 볼 건데요. 장기 일반에서 납입 임대 보증금을 분양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임대료를 낸 것을 나중에 분양대금으로 전환할 건지도 나중에 본인이 결정하게 되고요. 일반 분양은 납입 분양가를 미리 내고 취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돌려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대출 비율은 규제가 없고요. 양도세, 취득세, 기타 과세가 당연히 내 소유의 어떠한 부동산이 있어야만 세금이 발생하는데 소유하지 않고 임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금에서부터 너무 자유롭다.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분양을 받던 임대로 들어가던 아파트를 사용하는 공간과 혜택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결정을 하는데요. 임대료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10년 동안 임대료를 의무적으로 뭐 올릴 수가 있고 뭐 시세에 준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임대료를 갑자기 내가 3억 5천에 살다가 임대료를 뭐 5억에 올려주세요. 임대인이 요구를 해도 그거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임대료의 5%밖에 올리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료도 임대사업자가 결정하고 임차인의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크게 증액되거나 이러할 염려는 없다라는 겁니다. 분양 전환이 있는데요. 이게 이것의 핵심입니다. 내가 일단은 이 집에 살아봐요.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 종료 후에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사셨습니까? 10년 동안 뭐 이렇게 하고 임차인하고 그럼 이 주택을 사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그때 가서 이 주택을 구입하는 결정을 해도 되고요. 아닙니다. 전 나가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해도 됩니다. 그 안에 허그 보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들 내가 들어간 임대 보증금이 어디로 소진되거나 소실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내 주머니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분양은 내가 돈 내고 대출비도 적고 양도세 엄청 많이 내고 이게 단기 차익 노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양도세를 사자마자 바로 팔았을 때는 거의 이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고요. 취득세는 이제 기본세율 1.1%에서 13.4%까지 중과세율까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6억짜리 주택을 샀을 때는 취득세가 약 8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종부세, 재산세 등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보유함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세금들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해당이 없습니다. 임대가 아니고 내가 산 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양전환도 해당이 없는 이렇게 어떠한 임대를 들어가느냐 같은 아파트를 살 때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를 할 때 임대로 들어가느냐 어떤가 허그 분양 보증이 되는 임대를 들어가느냐 일반적으로 사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로 들어가느냐 사느냐. 그럼 일반 분양에서는 나중에는 시세 차익이나 10년 뒤에 이 아파트의 가격이 만약에 하락을 했다 하면은 그대로 내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에서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주요 특징입니다. 네, 입지 살펴봤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입주 가능한 신축 민간임대 주택이고요. 특히 아직까지는 시장에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상황인데 안전성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모습 정말 이제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마은 리포터, 건물은 어떤 식으로 지어지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저는 지금 오늘의 아파트 홍보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가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행복한 주택지라고 하는데요. 제가 일찍 와서 모형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정말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한 요소들이 철저히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모형도로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이곳은 101동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바로 앞에 근린생활시설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곳 덕분에 이 단지 내에서 사시는 분들이라면 편안하게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쪽으로 한 번 더 가볼게요. 단지 주 출입구가 있는데요. 바로 옆에 경비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에 대한 요소가 바로 이곳인데요. 단지 내 경비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거주 환경에서 사실 수 있다는 거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한 번 더 가면요.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통학 주차 대기 공간인데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시름 놓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요, 지하 주차장 공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대의 주차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서요. 넓은 주차 공간을 보장합니다. 정말 편안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요, 102동입니다. 지하 1층부터 13층까지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곳은 조경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자연 환경의 조경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두 개의 단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창문 쪽이 획일화된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대전의 전경을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이 정말 남녀노소 즐기기 참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쪽 가까이 오시면 어린이 놀이터랑 부속 정원까지 있습니다.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으실 때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단지 내 모형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아파트 내부는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살펴볼까요? 네, 저는 지금 81 A타입 유닛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 정말 숨겨진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깜짝 놀라실만 합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먼저 보시면은요. 이게 기본 설치 품목으로 들어가 있는 현관인데요. 이렇게 넓습니다, 여러분. 신발이 대여섯 켤레 정도는 거뜬하게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요. 정말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아이들 신발까지 전부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말한 비밀 공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팬트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요즘 스포츠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스포츠 용품부터 잡동사니들 아니면은 골프백까지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안에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비 오는 날 운동화나 눈 오는 날 신발 같은 것들 넣어두기 찝찝한 물건들을 밖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곳에 하나 또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 중문입니다. 이 중문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무상 옵션 품목으로 중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너무 좋죠. 그러면 한번 안쪽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곳은 방이 총 3개입니다. 서브방이 2개가 있는데요. 그중 먼저 작은 방 먼저 둘러볼게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공간이 넓습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침대 같은 커다란 제품을 넣어도 충분히 공간이 남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채광도 좋고 환기하기에도 딱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설치 품목으로 들어가 있는 옷장이 있습니다. 따로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서요. 두꺼운 옷들, 패딩이나 코트 같은 것도 충분히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밖으로 다시 한번 나가볼까요? 자, 이제는 서브방 2개 중 다른 방 하나의 방입니다. 이곳으로 따라오세요. 자, 이곳은 이렇게 서재처럼 꾸며 놓으셨어요. 와, 여기 역시 공간 활용도가 너무 좋죠, 여러분. 이곳에는 책장이 있습니다. 이쪽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물품을 전부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역시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채광과 환기에 너무 좋습니다. 에어컨도 무상 옵션 품목에 들어가 있어서 더운 여름 시원하게 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쪽 보시면 이곳은 발코니를 확장한 공간이에요.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커다란 책상과 의자가 다 들어갈 정도로 넓은 공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만큼 되는 커다란 가구들도 충분히 넣으실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너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 욕실인데 한번 가볼까요? 제가 어떤 것 때문에 놀라셨는지 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욕조가 구비되어 있는 세대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곳은 이렇게 커다란 욕조가 함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역시 거울 2개가 크게 달려있는 서랍장이 함께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수건이나 치약, 샴푸, 린스 같은 추가적인 물품들을 놓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베이지 톤으로 따뜻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왠지 모르게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다음으로는 이쪽 붙박이장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쪽은 기본 설치 품목으로 들어가는 곳이어서 정말 이렇게 넓습니다. 수납 공간이 정말 잘 활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은 이렇게 유리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 상 타오거나 트로피 같은 거 타왔을 때 전시하기도 너무 좋고요. 신혼부부들 가끔씩 분위기 내서 와인 같은 거 마실 때 전시해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주방을 꼭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렇게 공간이 넓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4인 식탁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4인 식탁에 들어가고도 이만큼이나 공간이 남아요. 정말 넓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4인 가구들이 충분히 식사하고 또 요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곳 기역자 구성으로 되어 있는 싱크대랑 조리대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본 설치 품목으로 인덕션이 들어갑니다. 요즘 인덕션이 전기 효율이 좋아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오븐까지 무상 옵션 품목으로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후드까지 있어서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조리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요, 기본 설치 품목으로 모니터까지 들어갑니다. 요즘은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이곳에다가 레시피를 틀어서 이렇게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효율적으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곳에 보시면 통화, 문 열림, 현관 이렇게 인터폰을 할 수 있어요. 요리를 하다가 굳이 앞으로 뛰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곳에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간편한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곳은 싱크대입니다. 싱크대 또한 굉장히 넓어서 이곳에서 충분히 과일도 씻고 설거지 용품도 놓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오시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조금 보기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밥통이나 뭐 전기포트 같은 것들, 이런 것을 쏙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부장, 하부장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먼저 상부장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공간이 넓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넓은 공간이 있어서 여러분 뭐가 좋냐면요, 요즘 그릇을 모으는 취미를 가진 주부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넓다고 하면 마음껏 그릇을 모을 수 있겠죠. 굉장히 생활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는 뭐 도마나 식칼 같은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하부장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는 냉장고를 따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냉동고부터 냉장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까지 전부 수납 가능할 정도로 넓은 공간인데요. 저는 왠지 뭔가 물건이 조금 튀어나와 있으면 답답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곳은 그런 거 없이 싹 넣어 놓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넓은 공간, 그리고 깔끔한 공간을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위에는 상부장까지 더 구비가 돼 있다는 거, 정말 수납에 용이하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곳은 비밀의 공간이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요, 이렇게 넓게 팬트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청소솔 같은 거, 아니면 락스나 세제 같은 것도 구비하기 너무 좋고요. 아니면 부엌에서 사용하고 남은 식재료 같은 것들 서늘해서 보관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큰 공간이 있어서 세탁기랑 건조기 두 개 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요즘 이런 공간이 많이 없는데 혼수로 건조기랑 세탁기 둘 다 필수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곳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바깥으로 나가서 안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안방은요, 이곳의 메인 장소죠. 정말 이렇게 넓은 공간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큰 사이즈의 침대를 놔도 충분히 공간이 남을 정도로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역시 비밀의 공간이 하나 숨어져 있는데요. 자, 다들 보셨나요? 바로 이 발코니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탁자를 놓고 여러분 여유롭게 티타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은 TV가 놓여져 있지만 이곳은 사실 옷장입니다. 이렇게 겨울 이불 같은 것들, 두꺼운 옷들도 충분히 구비할 수 있을 정도로 깊고 넓게 형성되어 있어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서요, 디자인적 요소까지 챙긴 곳입니다. 이쪽 옆으로 오시면은요,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죠. 바로 파우더룸이 있는데요. 이곳을 보시면 이렇게 큰 거울과 함께 파우더룸이 함께 구비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아침에 출근 준비하시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기본 설치 품목으로 들어있는 서랍장이 있어요. 중요한 물품들, 뭐 예를 들면 시계나 보석 같은 것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드레스룸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위에 팬트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옷을 걸어놓기 참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보셨나요? 기본 설치 품목으로 서랍장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옷이나 양말 같은 물건들을 배치하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편안하게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에 부부 욕실, 서브 욕실이 있는데 공간을 너무 잘 활용했어요. 이렇게 샤워 부스까지 있어서요. 청소하기에도 용이하고 관리하기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방까지 전부 둘러봤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정말 탁 트여있지 않나요? 이 넓은 공간감과 이 층고, 정말 가슴이 탁 상쾌해지는 기분입니다. 이곳 역시 발코니를 확장해서 더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했는데요. 요즘은 발코니가 막혀 있어서 답답한 부분을 주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은 그런 거 없이 탁 트여 있는 통창과 공간감으로 여러분들께 상쾌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역시 무상 옵션 품목으로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장과 벽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급 자재를 사용한 것 또한 정말 눈에 띕니다.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죠? 이 거실은요, 4인 가족이 정말 오순도순 활용하기 좋은 딱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공간 활용도가 돋보이는 설계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현장에 대해서 더욱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2128-3343 02-2128-334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현장 모습 살펴봤습니다. 이 포베이 판상형 구조,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구조죠. 여기에 채광까지 우수하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본 현장 건물적인 특징과 개발 호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렇게 보증금의 안정성이 있는 대전 동구 삼성동, 대전역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아파트가 있는데요. 27년에 준공이 예정됩니다. 앞으로 이제 준공이 될 예정인데요. 지하 2층으로부터 지상 20층까지, 그럼 지하층 2개 층을 지하 주차장으로 만들고 지상 20층까지, 그리고 대전천을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멋진 광경이 있는 2개 동, 총 154세대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1층에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차 시설, 그리고 나름의 건물, 그리고 여기 녹지 공간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분수대, 그리고 도로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될 예정이고요. 보면은 101동, 102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지 주출입구를 통해서 통합주차 대기공간 통해서 경비실 이렇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요. 그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자, 84 타입 1, 2 라인, 81 타입 3, 4, 5, 6 호 라인, 자, 81 타입 1 라인, 84 타입 2, 3 라인 이렇게들. 근데 80제곱미터 이상으로 3룸 이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국민평형의 아파트로만 거의 구성을 했습니다. 주민 운동 시설이 있고 관리동도 있고, 나머지 이제 천변과 대전역을 가는 것과 인근에 동구 삼성동 일대 인근에 갈 수 있는 인프라들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에 이제 지내는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구조를 한번 볼게요. 81 타입 전용 면적 81.98, 공급 면적 107제곱미터짜리인데요. 이제 보면은 전통적인 이제 우리가 판상형 주택에서 벗어나서 인기 있는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이 시원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총 4칸이 있는데 작은 방 2개에 거실이 있고 큰 방에 드레스룸이 딸린 곳입니다. 화장실도 하나가 더 딸려 있고요. 입구 쪽에 이 팬트리 공간이 요즘 신축 아파트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입구에 들어와서 신발장도 있는데 이제 골프백이나 뭐 신혼부부들이 같은 경우는 뭐 유모차, 기타 등등, 그리고 여름에 이제 겨울에는 안 쓰는 이제 선풍기 등이나 이러한 가전 가구들, 그리고 짐들을 이 팬트리 안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방 옆에도 보면 주방 옆에 따로 팬트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활동하시는데 잘 안 쓰는 짐들을 여기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는 꺼내 쓰고, 그리고 세탁실도 존재를 하고요. 자, 드레스룸이 딸려 있고 안방에는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2방은 이제 공부방으로, 서재방으로, 자녀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짜여진 구조가 나오고,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신축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84 타입을 볼게요. 이제 3베이 구조인데요. 이게 앞에 봤던 것보다 한 평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구조는 여기 있는 구성품들은 비슷합니다. 구조가 좀 다를 뿐인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팬트리가 있고 신발장이 있고 공용 화장실이 있고요. 자녀방을 할 수 있는 이게 작은 방이 있고 중간에 큰 거실이 있습니다. 주방과 팬트리는 또 따로 있고요. 또 안방에서 바로 앞에 또 작은 방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드레스룸과 또 안방 화장실이 있는 이러한 전형적인 84 타입, 요즘에 나오는 신축 구조와 같습니다. 자, 다른 84 타입은 평형은 같은데 이제 구조가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제 침실 2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고 거실이 있고 안방을 저쪽 끝으로 몰아놨습니다. 이 안에 팬트리가 이제 하나 있고 또 거실에도 팬트리가 있고 그 주방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자, 니은자 모양으로 방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장실 2개, 방 3개, 거실, 주방, 팬트리 구성까지 모두 완벽한 내부 짜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 모습을 볼게요. 이제 거실에 이제 거리가 넓고 이 통창을 내고 시스템 에어컨이 밝게 있고 그 우물형 천장에 이렇게 간접등이 들어온 아주 멋진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주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그게 들어와 있고요. 4인 가족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 당연히 들어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게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주방 옆 팬트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션과 식기세척기 그리고 싱크대 등 기역자형으로 동선을 고려해서 이쪽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 식탁에 놓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식탁에 놓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선을 구현하기 위한 구조를 잘 뺐습니다. 예, 안방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안방에 침대가 있고 맞은편에 이제 붙박이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투명 창으로 돼 있어서 어떤 옷이 있고 내가 무엇을 입고 나갈지 이런 것들도 고를 수가 있고요. 안방에 딸린 화장실과 이 안에 드레스룸이 하나 더 존재하게 됩니다. 그 침대 옆으로 외부 지금 이제 시야가 이제 보이는 이러한 창도 이 안방에 이제 쾌적성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들과 신축 아파트들의 가장 다른 점 중 하나라고 볼게요. 스마트 홈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세대 내부 제어가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보일러, 뭐 에어컨, 그리고 인덕션 에어 모니터, 후드, 환기 청정기, 요즘 청소기까지도 돼요. 시스템 각방 시스템 온도 조절기, 메인 온도 조절기, 도어락, 숙면 매트, 방화 단열문, 월패드까지 모두 다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내가 핸드폰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운 여름날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 30분 전부터 집에 에어컨을 켜놓는다든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집에서 이제 뭐 엘리베이터를 부르고 뭐 이러한 모두한 이제 스마트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당연히 이 신축 아파트에 구비가 됩니다. 예, 대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어요. 이제 전국적인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대전역 인근을 공동주택존 혁신 확산존으로 했는데 우리 서울로 치자면 삼성역 일대에서 일어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그러한 현상이 대전에서 일어나는데요. 이게 이 안에서 대전역에서 산업 기능을 하고요. 교통 기능을 하고요. 이제 일자리 기능을 하고요. 주거 기능도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대전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전의 이 지역을 대전 도심 융합 특구 기본 계획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9년도까지 완공을 할 예정인데요. 또 재미있는 건 이 대전역 위에서 우리 이제 각 나라 수도에서 드론 택시 돌아다니는 UAM 사업이 있잖아요. 대전에서는 이 대전역 위에서 드론 택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 엔진존이라고 있어요. 이곳을 우리 대전 사람들은 이게 지하 상가를 걷기도 하고 은행동 길을 걷기도 하고 선화동 길을 걷기도 하는데 그러한 성장 엔진존이라고 해서요. 이러한 산업 기능과 더불어 문화 기능까지 합쳐서 이 거리를 이제 성장 엔진존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창업 공간존이라고 해서요. 여기서는 이 큰 산업을 이제 배후할 수 있는 산업에 이제 도움이 되는 성장, 이제 벤처 기업들이나 기타 등등 해서 창업 공간존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모든 특징 중에 하나는요. 4차 산업, IT 산업, 그리고 대전의 과학기술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산업 지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역만을 따로 이렇게 볼게요. 대전역에 보면은 UAM 버티포트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 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론 택시가 지금 서울에는 10몇 개의 정거장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에 맞는 개발을 하죠. 그리고 대전에서는 지금 이 대전역 옥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헬기를 뜻하는 H자가 있긴 한데요. 이 대전역이 어떤 기능을 하면요. 드론 택시를 정확하게는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UAM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도 있고요. 트램 건설되는데 트램은 이 다음 장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광역철도, BRT, 버스, 택시, PM, KTX, SRT 모든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모든 대중교통들 그 모빌리티 기능을 이 대전역에서 하게 되고요. 대전역 복합문화 교류 플랫폼이라고 해서 하나의 광장을 만들어서요. 이곳에서 공연도 하고 문화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광장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철도 역할을 하는 대전역은 여기에 바로 있고요. 문화공원도 존재하고 컨벤션 센터라고 해서 국제적인 회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역 내에서 뭐 결혼식을 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공간들도 마련될 예정이고요. 교통환승센터가 이렇게 존재하게 돼서 이 대전역 미래역 환승센터가 2029년 건립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전에 트램이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트램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유럽에 가면은 지상을 달리는 이제 철도길을 달리는 길은 철도같이 생겼는데 이 길을 달리는 버스들이 있잖아요. 그걸 트램이라고 하는데요. 대전광역시에서는 순환형 도시철도가 2호선이 2028년 개통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냐? 자, 이쪽 신탄진 방향의 연축 차량 기지부터 해서 내려와서 중리동, 대동역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전역 인근이에요. 서대전, 복수, 가수원, 진잠까지, 서대전까지, 그리고 유성까지, 그리고 신규 연구 단지가 있는 이쪽 관평동 라인까지 해서 대전 2호선 트램역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대전에 다섯 개 구가 있습니다. 서구,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가 있는데요. 이렇게 5개 구를 한 라인으로 원을 그려가면서 어디든 갈 수 있게, 또 이 안에서는 어디든지 교차할 수 있는 이제 지하철역도 있고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잘 마련돼 있어서 교통 흐름도 굉장히 좋아지고, 대전이 이제 지역적인 인접성들도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에 가도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에 가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지역 편의성을 위해서 대전 트램이 이제 개통을 하게 됩니다. 네, 건물 특징과 호재들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역시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가격 분석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가격과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엄청난 입지, 엄청난 인프라를 자랑하는 대전의 원도심입니다. 그 신축 아파트의 투자 포인트가요, 임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가. 아까 허그 보증이던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죠. 임대가 기준으로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랬을 때 국민평형의 임대가고요.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KTX, SRT 대전역이 1.2km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두 정거장만 가게 되고 사실 1km 정도면 걸어서 갈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역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걸 앞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을 써서 임대를 들어가는데 임대 의무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우선권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임대를 3억 5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대의 공식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 집을 살지 아니면 나갈지를 결정하게 돼서 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이 없는 엄청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이 세금 및 대출 등 부동산 규제 영향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왜냐? 궁극적으로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이 보증금을 주고 사는데 이 집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고 보증금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그리고 엄청난 입지와 인프라를 자랑하는 이 대전 동구 삼성동의 아파트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가격과 투자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우선 KTX, SRT 이 대전역에서 가까운 입지에 있기 때문에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부동산 규제 영향 받지 않는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해 볼 텐데요. 이만 리포터, 현장 관계자를 직접 만나보셨다고요? 네,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신 관계자분과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이 허그 안심보증이 적용된 민간 임대 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요즘 전세 사기 그리고 깡통 전세, 빌라왕 등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삼성동 아파트는 주택도시공사 허그에서 전세금 100%를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한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전 삼성동 아파트는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안심하고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유닛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고요. 지금 정말 손님들도 많으신데 이곳만의 특장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저희 삼성동 민간임대 아파트는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건축 심의,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모두 완료된 사업지고요. 토지 매입을 100% 했기 때문에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 안전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풀옵션 민간임대 아파트인데요. 현재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평수와 타입으로 되어 있고 무상 옵션이 아주 많습니다. 홈내 시스템으로 스마트하게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무상 옵션 부분이 많은데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 중문 설치, 시스템 에어컨 설치, 각 방마다 거실 전체에 에어컨 설치가 들어갈 예정이고 빨기장, 드레스룸, 부부 욕실에 비대 설치, 전동 빨래 건조대 설치, 그리고 주방에는 오븐, 인덕션 등등 무상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삼성동 민간임대 아파트는 10년간 안정적으로 살아본 후에 10년 뒤에는 내 집으로 분양받으실 수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인데요. 내 집 마련하는 것은 10년 뒤지만 현재 확정 분양가로 10년 뒤에는 현재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고 10년이라는 시세 차익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여러분 저와 함께 모형도부터 유닛 그리고 현장 관계자분의 인터뷰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2128-3343 02-2128-3343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화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대전 현장의 임하은 리포터, 또 스튜디오의 고민주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분양 현장을 라이브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분양 현장 라이브쇼.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분양 현장 탐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02-2128-3343번으로 02-2128-3343번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 tv.집통.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생생한 분양 라이브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